여러분, 참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이 많죠. 예.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뭐 오락가락 진짜 오리무중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약속을 한 것처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대신에 잘 살면 알아서 반납하라는 기부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야, 참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일단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동아리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뭐 기부금을 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자생활 30년 해봤지만 이런 정책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의 그래도 나라 국간을 지키는 수장이죠. 그런데 뭐 끝까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고수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변신하는 듯, 뭔가 소신이 있는 듯, 뭔가 예스맨이 아닌 듯 그렇게 아주 결사항전을 각오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백기 드는 데는 9시간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소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쇼였는 것 같아요. 사실 나라의 국간직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총리가 이렇게 예스맨으로 나오니까 나라의 국가는 도대체 누가 지킬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스맨 내지는 홍남기 패싱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그야말로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뚝심이 전혀 없어요. 일단 소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때 정략적으로 이게 경제는 정략이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정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좀 창피합니다. 지난 12일인가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2차 추경을 정액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노 하니까 그럼 해임 건의안 발의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되나요? 그 앞에도 많습니다. 2018년에 추가 경전 예산 안 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했죠. 2019년 추경도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자마자 또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이거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근거 없다 얘기했다 바로 또 돌아섰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신이라는 거 이것은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이 밑바닥부터 실전 경험으로 익혀왔잖아요. 그게 쌓이면 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왜냐하면 바닥부터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도요. 제가 국밥집을 3년 동안 하루 18시간씩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일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눈이 떴거든요. 그동안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 쓰는데 급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3년 국밥집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해봤더니
실물 경제가 이해가 되면서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신이 생겼고 그 소신을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다져서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실장 쭉쭉쭉쭉 이제 부총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소신이 되는 건데 그 경험과 지식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지표입니다. 지표. 숫자예요. 숫자. 숫자가 경험과 소신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굴복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하나는요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획재정부는 100% 국채 발행으로 하기로 했어요. 100% 국채 발행으로.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 이게 뭐예요? 국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빚내 갖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데 그 빚은 누가 갚나요? 그 빚은요 우리가 갚든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결국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 쓰는 거. 빚내서 한다는 거. 게다가 빚이 지금 정부 빚이 800조를 훨씬 넘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계속 부채를 만들어낸다. 글쎄요. 이거는요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각 나라별로 다 돈을 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묻혀서 갈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철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두 가지예요. 재정의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한다는 거 결국 이것은 우리 세대 내지는 우리 미래 세대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안타깝게 시작한다는 거.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요. 줬다 뺏는다고 해야 되나요? 기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을 다 줄 테니까 잘 살면 기부금 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 알아서 반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발적 유도. 참 제가 생각해서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일수록 더 독합니다. 돈에 대해서는요. 부자일수록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독하게 더 매몰차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자 알아서 반납하라. 여기에는 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당이 기부를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여당이.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이런 거예요. 나라 정책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고소득층의 기부금을 받아서 부족한 나라 살림을 메우겠다. 이 자체가 재정 원칙도 무시한 발상이에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없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기금을요. 참 이렇게 되면요. 이거 또 있잖아요. 갈등 굉장히 부추길 겁니다. 이게 프로파간다일 거예요. 기부자와 비기부자 이게 나눠져 갖고요. 계급 갈등이 분명히 또 일어날 겁니다. 또 기부를 통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기부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게 금모으기 운동처럼, 금모으기 운동은 내가 금을 파는 거예요. 그죠? 금모으기 운동처럼 전국민 운동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와 비기부자에 대한 어떤 계급 갈등까지 부추겨 가면서 말입니다. 야, 좀 답답하네요. 국가의 책임이 재정 문제, 재정 문제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기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선의에 기대서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인기 영합주의라는 게 또 마땅치 않고요. 이게 총선에서요, 어떻게 하든 표를 의식해서 표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금 주겠다 그래놓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야당 너네들도 준다고 했으니까 동의해 그러면서 야당한테도 부담을 떠넘기고, 또 하나 부자들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야, 참 대단한 프로파간다다 하는 생각이 저는 절로 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지금까지 소득 하위 70%도 긴급성이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재정 능력을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반대인데 100%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부자들한테 기부받겠다는 발상, 참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줘야 되고요. 자영업자에게 최소한 안 되면요, 긴급재난금이 안 되면 월세라도 한 6개월간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이자로 주는 이자, 여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최소한이 최소한.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당장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당장. 근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렇게까지 파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로 계속해서 간다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는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피해 기준을 정확히 해서 선별적 지원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 봐야지 알지만 뭐 전 국민에게 주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프로파간다다 뭐 아니다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